오늘 채권 이야기 있나요? 채권 이야기 있나요? 글쎄요, 저 채권에 요즘 관심이 없어.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마다 만나는 아주 기분 좋은 분이죠. 판승철님, 이상원 선임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속초 좋아요. 속초는 역시 닭강정이죠. 그거 말고 닭강정은 이제 좀 죄송합니다. 약간 지나간 트렌드고. 그래요? 벌써 거기 갔어요? 대게가 네. 대게가 장난 아닙니다. 대게 킹크랩 아, 꼭 드세요. 와, 진짜 가격도 저렴하고. 네. 저도 그 대게집 시장 안에 있는 거 자주 가는데요. 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뭐래? 돌아가시기 직전 분이 좋으세요. 아니면 비싼 걸 좋으세요. 그러니까. 항상 돌아가시기 직전에 계신 분들을 주로 먹고 있습니다. 비싼 거 먹어도 그렇게 부담은 안 되는 금액이라 제가 네. 지난번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 킹크랩을 한 마리를 샀는데 거의 2명이 먹어도 배부를 정도의 양이었거든요. 소식하시는군요. 아니 진짜로 저 대식가인데 얼마였게요? 그래서 한 8만 원? 정확한가요? 네. 8만 원이었는데 어떻게 알았지? 그 전주에 갔다 왔거든요. 그렇구나. 여러분들께서도 진짜 질 좋고 맛 좋은 속초 대게 많이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요즘 휴가철이라 좀 사실 마음이 약간 들떠있긴 한데 네네. 그래도 저희는 시장에 집중을 해봐야 되겠죠. 네네. 오늘은 어디서부터 가볼까요? 오늘은 저는 이제 우리가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하나요? 네. 이제 빅 세븐이라고 하는 종목들을 제가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제 엔비디아만 남겨놔서 엔비디아를 먼저 얘기를 하고 네. 나머지 이 말씀 드릴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 그러면 네. 여전히 지금도 사도 되냐입니까? 저도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예요. 지금도 투자해도 되냐라는 네. 그러니까 거거든요. 그 멀리 보면 알겠어요. 네. 뭐 1년, 2년, 3년, 4년, 5년까지 봐도 저는 엔비디아는 진짜 독보적일 것 같긴 한데 네네. 단기적으로 가격이 좀 많이 오른 것에 대한 부담감이 분명 있는데 분명히 이걸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저처럼 이제 실적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장기 투자가 힘들어져요. 엔비디아 지금 상황에서는. 네네. 왜냐하면 언젠가 한 번은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네. 반드시 실적이 꺾일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일시적으로 뭐 한두 번 꺾이는 게 뭐 아주 장기적으로 나는 보유할 거기 때문에 상관없어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인간이면 그걸 견디기 되게 힘들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엔비디아나 이런 반도체가 전형적으로 시클리컬하거든요. 맞아요. 그 사이클이 반드시 한 번은 돌아오거든요. 네. 근데 그 사이클이 돌아왔을 때 하락폭이 엔비디아가 2018년에는 제 기억에 마이너스 50% 이상 났었고요. 그 네. 언저리로 났었고 그때가 첫 번째 그 암호화폐 붐이 일고 네네네. 나서죠. 그렇죠. 네네. 네. 그때 한번 폭락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한번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한번 있었고요. 네. 그때도 어마어마했잖아요. 3분의 1 그랬죠. 토막이 나버렸었으니까. 근데 그때 이 시클리컬한 거를 잘 이해하셨던 분들은 그때 과감하게 용기를 내서 살 수 있지만 그렇지 못했던 분들은 이걸 이해를 못하고 이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었으면 그러니까요. 계속 그냥 쳐다만 봤겠죠. 하면서. 네. 근데 그러니까 오히려 얘는 장기 투자하기가 오히려 힘들어요. 네. 네, 그래서 잘 봐야 돼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적을 먼저 보셔야 되는 거죠. 네네. 뭐 일단은 엔비디아 지금 컨센서스가요. 이제 그 2달 전에 3개월 전에 실적 발표 났을 때보다 2달 전에 실적 발표 났을 때보다 점점점 컨센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컨센이 얼마까지 왔냐면요. 매출이 110억 달러까지 왔고요. 네. EPS가 2.07달러까지 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거냐고 하면요. 네. 1분기가 지금 그냥 화면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네. 그 1분기라고 할까요? 예, 아무튼 1Q가 네. 얘가 캘린더 이어하고 피스컬 이어라고 틀려요. 우리 캘린더로 가시죠. 네. 이거 피스컬 그러니까 그 네. 회계년도로 하면은 너무 복잡해지니까. 네네. 그냥 그러니까 캘린더 이어로 가시죠. 이게 그러면 1분기 발표난 게 71억 달러였어요. 네. 이것도 컨센보다 10% 정도 더 나온 거예요. 네. 예. 그리고 그러니까 QOQ로 19% 나온 거고요. 네. 이게 71.9억 달러가 YOY로는 마이너스 13%예요. 근데 요게 직전 분기 4분기 22년 4분기 때는 60억 달러에 불과했고요. 네네. 이게
그 22년 1분기 때 82억 달러를 기록했었거든요. 그때부터 67억, 59억, 60억 계속 감소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1분기 때 첫 반등이 나온 거거든요. 네. 첫 반등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가이던스가 어마어마했죠. 그랬죠. 네. 가이던스를 뭘로 제시했냐면 매출액 우리 110억 불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2%. 네. 이걸로 시장이 깜짝 놀랐죠. 네. 그리고 이게 당시 가이던스 예상치보다 53% 높은 거였거든요. 네.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지금 본인 그 2022년 1분기, 그러니까 네네. 회계년도 말고 캘린더 이어로 1분기가 82억 달러였으면 저게 사상 최대 매출이었었어요? 82억, 예, 22년 82억 달러가 사상 최대 사상 매출이었습니다. 최대. 그런데 만약에 네. 정말 이번 2분기에 110억 달러를 기록하게 되면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하는 건 맞네요. 맞습니다. 사상 최대 매출이 될 건데, 이거는 지금 시장 가격에 다 반영이 돼 있다고 봐야겠죠. 이 정도로는 아무도 만족하지 못할 거고요. 네네. 그 다음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느냐거든요. 네. 지금 시장 컨센은 지금 약 매출이 이제 10% 정도 꾸준히 성장할 걸로 보고 있고 EPS도 QOQ로 10%입니다. 이건 매출이랑 EPS 다 QOQ로 네. 전분기 대비해서 10%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요. 이제 1년 단위로는 매출이 35%, EPS가 45% 성장할 걸로 예상하거든요. 네네. 이게 계속 조금씩 올라오면서 주가도 계속 조금씩 올라왔어요. 실적 발표 이후에도 네네. 조금씩 계속 성장해 왔는데 과연 이 높은 가이던스를 달성 가능할지 네. 이게 지금 관건인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또 달성이 안 되면 이것도 골치 아파져요. 왜 그러냐면 23년에 지금 벌써 지금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거는 EPS가 7.95달러거든요. 네. 근데 지금 446.8달러 전일 종가로 보면 이게 달성이 돼야 PER이 56배로 떨어져요. 포워드가. 네네. 이게 달성이 안 되면 안 되죠. 어. 예. 그리고 그 다음 분기에도 EPS가 11.53달러 예상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달성이 되어야 PER이 38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요 두 개를 다 땡겨 온 거예요. 5년치를 거의. 네네. 지금 주가가 5년치요? 아니 5년치를 땡겨 왔다라기보다는 쉽게 표현하면 네. 매년 EPS 성장이 거의 50%씩 5년 정도를 성장을 해줘야 네. 지금 주가가 저기 S&P 500 평균에 수렴한다는 뜻이에요. 네네.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만만한 숫자가 아니죠. 그쵸. 근데 이게 과연 달성 가능하냐는 거죠. 저는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그러면 상황이 이걸 달성 못할 만한 상황이냐가 첫 번째. 네네. 두 번째가 그 젠슨 황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었냐? 왜냐하면 네네. 보통 가이던스를 제시할 때 그 기업마다 약간 그 CEO마다 특징이 좀 있더라고요. 네네. 좀 기분 좋게 좀 더 밝게 제시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약간 되게 보수적으로 제시하는 분이 있었고, 그럼 젠슨 네네. 황은 어떤 분이에요? 제가 꼽기로는 젠슨 황은 이제 일론 머스크 다음으로 네. 이제 실적이 어지간하면 네네. 주가가 떨어질만 하면 새 치어로 시장을 돌릴 수도 있는 분이시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분이 실제 이걸 달성했다는 거예요. 네. 네, 그게 중요한 거죠. 네. 저는 되게 높게 평가하고요. 뭐 제가 평가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시장의 참여자고 투자자로서의 한 사람으로서 그분을 바라볼 때 되게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두 손가락 안에 꼽아야 될 그럼 거라고. 첫 번째 다시 질문 네네. 그거죠. 그럼 지금 이 달성 못할 만한 상황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건 없어서 못 아닌 것 같아요. 만들잖아요. 네. TSMC도 지금 막 다 뭐 풀가동해서 생산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지금 그 저기 엔비디아가 과연 삼성한테까지 파운드를 맞습니다. 맡길 수 있느냐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서 지금 만들려고 해도 좀 부족한 상황이라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게 이쪽 GPU 요 데이터 센터용 GPU에서 점유율이 80% 정도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네네. 20%가 AMD고. 근데 이 80%라는 말이 풀로 돌려도 네. 그거밖에 안 되니까 80%인 거예요. 나머지 내가 20은 더 돌릴 수 있으면 네.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최근 뉴스 말씀해 주신 대로 삼성전자에 주문했다라는 뉴스가 8월 3일 날 나왔던 게 네네. 있고, 그리고 5월 19일에도 엔비디아가 TSMC에 긴급 주문을 발주했다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매출의 비중이 지금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에서 53% 정도 지금 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또 데이터 센터 관련해 있는 GPU들이 또 딸린다는 거죠. 그러면 생각보다 이거 달성을 지금 충분히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죠. 네네. 반대로 AMD는 그만큼 힘들어지는 거고요. 네네. 네.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뒤에 걸 먼저 볼까요? 그러면 그 여기에다가 제가 지금 보는 거 한 가지 더는 뭐냐면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거랑 이제 일맥상통하는 건데 우리가 반도체 산업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반도체 산업이 1980년대 PC 혁명으로 급성장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이후에는 가전 제품에서 자동차까지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의 일부가 됐죠. 네. 근데 재밌는 거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 성숙기에 진입합니다. 수요는 증가했는데 칩 가격 하락으로 상쇄가 돼요. 네. 자, 보세요. 요 표를 크게 한번 보시면 87년 90년 때는 성장률이 15.62% 나왔어요. 매출액 성장률이. 그리고 91년에서 2000년까지는 14.87% 나왔었고요. 네. 근데 2001년에서부터 20년까지는 3.8, 3.9가 나옵니다. 4%를 못 넘겨요. 매출액 성장률 자체가. 네네. 근데 이게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게 21년부터 23년 사이가 성장률이 8%가 나옵니다. 얘가 성숙 산업에 접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나고 왜 그러냐? 보시면 지난 10년은 PC에서 이제 핸드폰으로 네. 수요가 넘어갔었죠. 네네. 그렇게 넘어가다가 최근 들어서는 AI나 데이터 센터, 전기차 이쪽으로 다시 수요가 늘잖아요. 네네. 옛날에 한 개 쓰던 거 10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예전에는 제가 엔비디아 보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가격을 다른 거는 계속 뭐 이렇게 생산량이 늘면 뭐 조정한다든지 가격을 낮춘다든지 뭔가를 하는데 네. 얘들은 그냥 계속 올리잖아요. 그렇죠. 네. 욕 많이 먹잖아요. 네네. 그러면서도 끝까지 올리는데 사람들이 이걸 쓸 수밖에 없잖아요. 네. 총이익률이 굉장히 잘 나오죠. GP 네네. 마진이. 네. 제조업인데. 그렇죠. 제조업인데. 제조업인데. 근데 제조업이라고 하기도 제가 볼 땐 조금 네. 애매한 게 설계만 하잖아요. 그렇긴 하죠. 설계하고 소프트웨어 만든다고 뭐 하고 있고 설계도 사실은 소프트웨어 아닌가요? 네네, 그쵸. 생산은 TSMC가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TSMC는 하드웨어 입에 틀림없는데 엔비디아는 애매모호한 위치를 가지고 있죠. 네. 그렇다고 하드웨어를 안 하냐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대단한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방금 질문해 주신 것처럼 젠슨황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기간 동안 항상 시장이 안 좋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항상 시장을 예측하고 선도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분이. 게임에서 네. 코인, AI, 자율주행, 메타버스 등 시장을 다 예상하는데 그게 다 현실화되잖아요, 지금. 네네. 근데 반도체 산업의 특징이 돈을 대규모로 쏟아붓고 거기서 뭔가를 생산해서 돈을 다시 쓸어 담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시 대규모 투자를 해야 되는. 네. 근데 이 과정에서 꾸준히 이거를 맞춰왔다라는 거. 이 와중에 계속 GP 마진을 최고 수준을 유지해 왔다라는 거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 부분에서 저는 되게 높게 평가하고요. 쓸데없는 얘기인데 오늘 아침에 네. 신문 보다 보니까 젠슨 황이랑 리사수랑 오촌 당숙지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진짜로. 아니 저는 처음에 그 기사의 헤드라인이 그렇게 나오길래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그냥 대만 출신 뭐 이거를 이렇게 뭔가 그 이제 친인척처럼 이제 표현한 건가 했는데 찬찬히 읽어봤거든요. 실제로 오촌 당숙이래요. 그래서 진짜 대단한 집안이구나. 황씨하고 수씨인데요. 그러니까 당숙이니까 이제 뭐 그 저기 친가 외가 이렇게 따지면은 뭐 성은 다를 수 있죠. 네. 근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집안이 맞을 거예요. 천재네요. 아마 여러분들 뭐 그 기사 오늘 아침에 나온 거 한번 보시면 되게 신기했습니다. 아무튼 쓸데없는. 고급진 정보 감사합니다. 이 친인척 관계를 파악하는. 오촌 당숙 뭐 하세요 지금? 몰라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네. 남다르다. 어쨌든 저는 근데 그러면 엔비디아를 사실 그 엔비디아가 뭐 GPU에서 정말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고 그 쿠다라고 하는 언어 자체도 개발자들 사이에서 정말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정말 뭐 가져올 수 그러니까 정말 이 패권은 유지할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이 들면서도 가치 평가의 달인들은 과연 그러면 이 엔비디아를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궁금하거든요. 아마 이 뉴스가 처음에 가장 많이 나왔을 거예요. 부정적인 지금 엔비디아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인 의견을 내시는 분이 다모다란 교수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요? 예, 모르시는 척 하시는 거죠. 엄청 유명하잖아요. 네네. 이분이 이제 매도했다고 바로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며칠 있다가 매도했다고 크게 뉴스가 나갔었죠. 인터뷰도 많이 나갔었고. 네. 근데 이분 얘기를 이제 홈페이지에 가서 이렇게 읽어보니까 18년에 주가가 50% 급락했을 때 투자를 시작했대요. 네. 운 좋게 그때 자격을 받대요. 네. 그래서 본인의 투자 철학인 쌀 때 사고 비쌀 때 판다라는 원칙에 따라서 그때 샀던 거고 지금은 비싸졌기 때문에 네. 자기가 생각했을 때 비싸졌기 때문에 보유량의 50%를 매도했대요. 시장인 100% 매도한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네. 근데 실제로 100%가 아니고 50%를 50%만. 매도했대요. 왜 50%를 매도했느냐라고 네. 봤더니 그러니까 자신이 가치 평가를 했을 때 현재 회사 주가는 매우 비싸다 이거죠. 근데 네. 이거는 지금 시점에 봤을 때 지금의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이 회사를 평가했을 때 그렇고 자신이 이 평가한 것 외에 네. 현재 산업을 보고 이 외의 것을 보고 네.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그건 그때 가봐야 아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50%를 매도를 하고 50%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6월에 당시에 예상했을 때 적정가가 $240였대요. 네네. 그래서 그때 매도한 거고 현재 지금 $450잖아요. 그래도 50% 들고 계신 거잖아요. 50% 들고 있는 거죠. 근데 이분이 가정해 놓은 거 보면 네. 되게 이제 그 불리시하게 봐요. 이게 약하게 본 게 아니고요. 네네. 굉장히 공격적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가격이었다라는 거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시장은 거기다가 조금 더 반영한 게 뭔가 있었겠죠. 네네. 그러니까 AI나 뭐 다시 코인 시장이 살아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볼 때 젠슨 왕 인터뷰들을 보면 제일 이제 젠슨 왕이 크게 보고 있는 거는 이제 자율주행, 이제 전기차 쪽인 것 같아요. 네. 거기서 이제 다음 $10억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걸 보면 이제 자율주행 쪽에 이제 자동차 쪽에 들어가는 반도체들이 되게 좀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되면 지금 현재 지금 컨센을 보면 지금 다음 분기 지금 나오고 그 다음 분기 10% 정도 되지만 네. 만약에 내년이 24년이고 그 후년이 25년이잖아요. 네. 만약에 여건이 돼서 자동차가 지금보다 전기차가 좀 더 발전하고 자율주행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하면 네. 거기서 또 새로운 성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다가 오늘 고민했던 거는 그거예요. 그럼 과연 이거 다 옳다라고 치고 산업이 이렇게 성장할 거라고 봤을 때 엔비디아한테 혜자가 있냐라는 네. 생각을 해봤던 거죠. 엔비디아 사업부는 총 4개입니다. 네. 게이밍 사업부가 있고 프로페셔널 시각화 사업부가 있고 데이터 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4개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보면 게이밍은 저보다 아마 들으시는 분들 더 잘할걸요. 게임 그 GPU는 다 거의 이거 쓰지 않나요? 그렇죠. AMD보다 훨씬 많이 쓸 거 아니에요. 이게 보면 어찌됐든 충성도 높은 고객을 가지고 있고 강력한 브랜드 인지도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걸 개발하는데 연구 개발 비용이 굉장히 비싸게 들 거고 이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유지하는데도 많은 관리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혜자가 있겠구나. 그러면 프로페셔널 시각화 부분에서 보면 건축이나 엔지니어링, 건설, 뭐 미디어 엔터 이런 것잖아요. 네네. 이건 이름만 들어도 어렵잖아요. 일단 이게 아마 저거 아니에요? 네네. 듀얼 트윈어스 그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거라든지 다 뭐 대부분 이런 쪽이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인 그 뭔가를 우리가 직관적으로 깨닫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네네. 어찌됐든 이게 뭔가 대단한 기술이고 독점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들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것도 혜자가 있겠네. 그리고 데이터 센터는 지금 제가 따로 설명할 필요도 없이 여러 사람들이 여러 번 얘기했죠. 이거야말로 생태계가 중요한 거고 성능이 중요한 거고 향후 어떻게 지원해 줄지가 중요한 거고 소프트웨어 자체가 중요한 거고 방금 말씀 쿠다도 되게 중요한 거고. 네네. 예. 그러면 당연히 혜자가 있을 것이고 자동차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테슬라가 너무 압도적으로 강하죠. FSD가. 네네. 근데 테슬라 FSD를 다 사서 쓰기에는 부담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천하통일이 된 거잖아요. 독점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도 하기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구글한테 줬을 때 우리 핸드폰에서 한번 당한 적이 있잖아요. 뭐였었죠? 만약에 네. OS를 구글 거를 그러니까 플레이 스토어를 사용하자 애플 스토어하고 이제 플레이 스토어가 있잖아요. 네네. 만약에 삼성전자가 플레이 스토어를 자체 OS였다면 그게 그러면 애플보다 강했을 수도 있죠. 근데 이거를 뺏기고 났더니 네. 결국 표현이 되게 나쁜 표현입니다만 삼성전자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네. 그 핸드폰 만드는 회사들이 구글의 하청업체 비슷하게 전락해 버리잖아요. 결국 폰을 파는 거에 불과한 물론 그 자체로 대단한 겁니다만 네네. 그거 외에 뭔가를 하는 거는 구글이 다 가져가 버렸잖아요. 그렇죠. 네. 실제로 구글이 그걸로 세계 1위가 되어 버렸잖아요. 그 안에서 결제하는 거, 그 안에서 뭐 동영상 보면서 구독 내는 거, 그 안에서 클라우드 쓰는 거 이런 것들은 대부분 구글이 가져가고 있죠 지금. 거기서 제일 무서운 게 AI가 이제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하면 거기 있는 데이터를 누가 가질 거냐는 거죠. 그렇죠. 구글이 가져갈 거 아니에요. 판매 업체들이 가져가지 못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폼팩터에 대한, 그러니까 폼팩터를 어떻게 개선시켜야만 하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접게 되고 뭔가 이렇게 롤링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성능을 계속 개선을 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그렇죠. 안타까운 부분이 됐죠. 근데 근데 엔비디아는 엔비디아, 그러니까 만약에 자동차 업체들이 테슬라 것 FSD도 쓸 수 없고 네. 누군가는 네, 만약에 구글 자율주행도 쓸 수 없고 GM도 쓸 수 없다면 네, 누구랑 손잡아야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 엔비디아밖에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범용성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러면 엔비디아도 이거 강력한 해자 중에 하나구나 이게 이 자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엔비디아는 충분히 이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가지면서 강력한 생태계를 가지게 되고 네네. 그럼 그 자체로 해자가 생긴 거죠. 그러면 엔비디아하고 협업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저는 어떡하 그러니까 결론을 좀 좋을까?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여러 네. 가지 결론을 좀 내려주세요. 근데 저는 조금씩 이제 저는 다모다란 교수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반까지 줄이지는 못하더라도 네네. 어느 정도는 익절은 항상 옳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래요? 익절을 다 하는 건 다 싹 없애는 건 문제지만 네네. 조금씩 익절하는 거는 항상 옳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아직 좀 남았죠? 예, 23일이기는 8월 한데요. 말. 예, 네. 제가 14일 날 안 나오기 때문에 아, 네. 미리 알겠습니다. 다 엔비디아. 말씀을 드리고 가려고 하는 거고요. 와, 진짜 110억 달러의 매출 기록할 수 있을지 네. 일단 가이던스였으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매크로도 한번 봐야 되겠죠? 지난 금요일은 일단 안 좋긴 안 좋았었어요. 맞습니다. 금요일은 안 좋았는데요. 지금 시간이 부족하니까 네. 일단 실적 발표 먼저 볼게요. 이거 팩트셋에서 정리해 놓은 건데 2분기 거는 다 이제 보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나온 거는 3분기 가이던스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2분기 때는 이제 경기 소비재들이 예상보다 굉장히 좋았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도 좋았고 뭐 산업재 이렇게 좋았었잖아요. 근데 3분기 때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거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쪽이 가이던스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26% 상승할 걸로 기대했는데 지금 3분기는 33% 성장할 걸로 순위로 가장 앞으로 왔어요. 네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포함된 게 구글, 뭐 메타 이런 계열인 거죠. 이런 계열인 거고 그리고 경기 소비재들도 여전히 2위입니다. 예, 아마존, 테슬라 이런 것들이죠. 네.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 이후 보면 수익률이 다 이렇게 좋지가 못했대요. 근데 비트한 기업은 플랫했던 반면에 미스한 기업들은 하락률이 컸다. 네네. 예. 야, 평균 내니까 뭐 이렇게 나온 거지. 실제로는 잘 나오면 10%로고요. 못 나오면 미스하면 10%, 10%씩 떨어지고 맞아요. 그랬던 거죠. 네, 그랬죠. 예. 그러니까 가이던스가 그만큼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이번 실적이. 네. 그거 보시고 자, 이제 금요일 실제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목요일 소비자 물가 지수 나오는 거. 이게 뭐 이번에는 제일 중요한 제일 이벤트겠죠. 중요하죠. 이번에 그 예. 소비자 물가가 좀 오를 것 같죠. 오를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는 너무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네네. 이제 헤드라인이랑 코어가 둘 다 QOQ로 0.2% 증가할 걸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YOY는 3.3,
저희 코어는 4.7 예상하는데요.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QOQ가 0.3 미치면 결국엔 잡혀요, 이거는. 예, 이거는 직전 분기에 갑자기 이제 요때가 네네. 일순간 툭 떨어졌었기 때문에 기저 효과 때문에 이런 거지. 네. 이 자체 수치가 올라간 건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 정도면 가이던스만 맞추면 크게 우려할 만한 일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없겠지만 네. 그리고 이제 중국 관련해서도 안 좋은 소식이 있었었죠. 이제 뭐 8일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 뭐 양자 컴퓨터 이런 거 대중국 투자 제한 행정 명령을 발표할 걸로 그러니까요. 내일이죠. 예, 알려졌었고.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동맹국 파트너 국가에도 유사한 대중 규제를 요구했거든요. 일단 그 미국에서 월가에 중국 투자도 하지 마라. 그렇죠. 그러면서 블랙록하고 어디였었죠? 블랙록하고 한 군데 또 JP 모간. JP 모건이었었나요? 그 금융기관들을 조사한다고 했나? 그런 게 있었고 그런데 골드만삭스였나 봐요. 블랙록하고 저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른 기업 어쨌든 두 개의 그 금융기관에 대해서 조사한다고 했었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중국 네. 투자하지 말라는 거고, 방금 말씀해주신 거는 거기에 더해서 그렇죠. 우방국들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어쩌면 포함될 수도 있는 거. 우리도 당연히 포함이겠죠. 근데 보면 말씀하신 게 이게 있어요. 특정 기술이나 뭐 합작, 지식 재산권 뭐 이런 관련 공동 연구도 다 제한이에요. 보면. 네. 네. 이게 지금 될지 뭐 어찌됐든 미국에서 한다고 하니까. 네네. 예. 네, 이건 제가 볼 때는 뭔가 이걸 이렇게 걸어놓고 뭐 협상을 해서 뭔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하는데 만약 네네. 이게 실현된다면 이제 중국한테는 되게 큰 악재겠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존이랑 이제 그 지난주 수요일 날 아마존이랑 애플 실적 발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미리 전망을 해 드렸었는데 네. 아마존이 실적이 예상대로 역시 잘 나왔고요. 네. 지금 북미 기준으로 11%, 해외 10%, AWS가 12% 증가했습니다. 네네. 매출 자체가 이렇게 증가한 게 굉장히 좋았고요. 특히 이제 북미 사업이 흑자 전환한 다음에 2분기 3.9%가 이 영업이익률로 잡혔거든요. 네. 네. 감원을 그만큼 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또 이거예요. 데이터 센터예요. AWS 매출이 1분기에 16%, 2분기에 12%, 3분기는 7월까지 현재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게 바닥이다 이거죠. 딱 바텀이다 여기가. 네. 그리고 AI 비즈니스 수익화 시기는 고민 중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작년에 뭐라고 했냐면 그 작년에 기존 고객들이 비용 절감에 초점을 맞췄대요. 그러다 보니까 AWS 성장이 힘들 줄 알았는데 AWS가 두 자리 성장이 나왔다는 거는 신규 고객이 많았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성장세를 대단히 낙관한다라고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했어요. 네. 이 자체로 되게 좋은 뉴스였죠. 예. 그리고 애플은 지금 제품 매출이 4% 감소한 게 네.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매출이 5.6% 감소하면서 이제 다음 매출도 혹시 개선되지 못할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왔었는데요. 근데 매출 총이익률 44.5%로 역대 최고고, 그리고 우리가 그냥 기대했던 건 서비스였는데 서비스 역시 매출이 8.2% 증가했죠. 네. 예상 대비 2.2% 높았고요. 어느 정도 하락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애플 걱정은 그렇게까지 뭐 크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하네요. 와, 매출 총이익률이 44.5%다. 예. 와. 근데 이거는 서비스 부분이 계속 잘 나오면 점점 더 높아지겠죠. 이쪽이. 그러니까요. 예. 사실 저는 뭐 그 애플 클라우드도 이용하고 있고 하는데 지금 OTT는 사실 넷플릭스만 가입해 놓은 상태거든요. 두 번째 OTT 뭐 가입할래라고 하면은 사실 애플 TV이긴 해요. 애플 TV 플러스. 제가 거기까지 넘어가게 되면 또 저는 이제 애플에 계속 돈을 쓰게 되는 그런 그렇죠. 사람이 되는 거죠. 어쨌든 애플의 그 참 하드웨어 자체는 좀 그 그러니까 사이클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사이클을 커버하기 위해서 서비스의 매출과 이익을 높여놓고 있는 과정이 정말 이익률을 계속 높여가는 그런 모습으로 발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끝내기 앞서서 이번 주 실적 발표 기업들 좀 보여주시고. 네, 이번 주 아시죠? 월요일 날에 팔란티어 루시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화요일 날에 일라이릴리 데이터도, 수요일 날 디즈니, 로블록스
목요일 날 알리바바 아이온큐. 아이온큐. 근데 아마 매매하시는 분들은 팔란티어가 지금 제일 핫할 거고요. 그러니까요. 예. 뭐 수요일 날 로블록스나 디즈니도 인기가 있을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는 알리바바가 지금 제일 궁금합니다. 그래요? 예. 이게 중국 경기가 과연 살아난 건지 그쵸. 어떤지 이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알리바바 실적이 의외로 되게 재밌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젊은 분들은 아이온큐의 실적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초전도체가 만약에 된다면 아이온큐 또 가겠죠. 이게 양자역학인 양자 컴퓨터인데 이제 초전도체로 하면은 이제 뭐 양자 컴퓨터까지도 전력 소모량이 적어서 뭐 이게 되게 엮이는 건 많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트레이딩 잘 하시는 분들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뭐 또 다루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네. 자, 알겠습니다. 이상원 선임 매니저와 함께 자, 지난 금요일은 어땠는지 그리고 엔비디아 지금도 살만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IT 관련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늦다 보니까 이게 무엇을 만들게 되냐면 닷컴 버블을 만들게 됩니다. 외환위기부터 닷컴 버블, 금융위기, 인플레이션의 부활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거시경제 전문가 오건영의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십시오.